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실무 정보를 알려주는 귀준입니다. 오늘은 추진위원회 설립 후 그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조합원 모집 신고는요, 그 일반 분양 아파트의 그 입주자 모집 공고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업구도상 그 모집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반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과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조합원 그 모집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조합 아파트는 그 사업 부지 확보가 사업 성공의 10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조합원 모집 신고는 2017년 6월부터 주택법을 강화해서 그 조합원 모집 이전에 인허가권자가 그 사전에 검증을 통한 그러니까 그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기본적으로 검증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거에 그 조합 아파트 사업이 실패했던 대부분의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을 수 없는 토지, 그러니까 즉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뭐 계획관리 지역 등 그러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용도를 변경한 후에 아파트를 그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다가 이 지구 단위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우선 그림만 이쁘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단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도 이쁘게 해놓고 금액을 싸게 해서 그 토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분양을 이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다가 이런 것들이 뭐 지구 단위 변경 계획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늘어지고 시간이 계속 가고 결국 토지 확보도 못 하고 그래서 사실 그 조합업체의 그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자, 그 토지 사용 승낙은 절대 믿지 마시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권 확보가 사업 성패의 10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그 인허가청이 좀 검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그 업무대행사 부분이,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업무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2017년 6월 2일 이후, 그러니까 63주택법, 그러니까 6월 3일부터 해서 63주택법이라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 업무대행사도 자격 요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허가권자가 그 사전에 업무대행사 자격이 있나, 제대로 된 시행을 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좀 사전 검증을 해서 이런 서류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집 공고에 대한 이런 그 필증을 교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라.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게 땅이 뭐 몇 평이 됐니, 얼마가 됐니, 조합원이 몇 명이 모집됐니, 뭐 어떤 기간이 어떠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러 가봤자 그 업무대행사나 그 조합에서 잘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그 모집 공고를 통해서 사전에 모두 다 기본적인 거는 오픈을 해서 그 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좀 강화해서 진행을 해라.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합원 모집 신고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해서 좀 볼 건데, 그 신청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적혀 있는 네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우선 그 시공 예정사 있죠? 예, 그 시공 예정사와 사업 약정서를 좀 체결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체결을 하되 체결안에 첨부되는 거는 기본 설계는 다 잡혀 있겠죠. 뭐 몇 세대를 질 것인지, 뭐 설계부터 대지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가 배치표, 이런 것부터 다 좀 첨부가 돼야 되고요. 아울러 그 신탁사와 그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가 또 체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대리사무 계약서가 그 모집공고 신청을 할 때 그때 그 첨부자료로 다 들어가야 돼요. 자금관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리 사무 계약을 하면서 그 신탁 계좌도 그 분담금, 용역비, 신청금 계좌로 해서 3개의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좌번호가 모집 공고에 다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분양, 광고, 홍보관 등 그 사업 추진 관련 용역업체 계약도 당연히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집 신고 필증 교부 전에 홍보관 및 오픈 및 그 광고 기획 등도 좀 준비를 하셔서 모집 공고가 나면은 바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 외에 그 조합 규약 및 조합 계약서,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등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서류들 일체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서류는 뭐냐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4조의 사항에 보시면 그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이제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 한 18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모두 다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서류가 준비된 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 그 모집 공고를 신청을 하시는데, 우선 그 조합원 모집 공고를 접수하기 전에 이제 그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4에 그 18가지 정도의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핵심 사항만 좀 제가 좀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업무대행사의 성명 및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업무대행사의 자격 요건을 사전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그 예전하고 달라서 법이 개정이 돼 갖고 업무대행사가 자격 요건이 있어야 그 이제 주택 조합에 대해서 그 시행대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라는 건 주택면허가 있는 등록사업자고 시행사죠.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업법에 따른 그 중개업자, 그 다음에 뭐 도시 및 주거항목법에 따른 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그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등록자, 그 2인 이상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부동산 개발협회를 통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신 이제 개발업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요거 외에는 뭐 이제 법률에 보면 뭐 저희 주택법 요것도 마찬가지로 11조 2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법률에 따른 등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한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좀 어느 정도의 그 사업 구도를 알고 시행에 대해서 아시는 전문 대행사가 와서 좀 조합을 추진을 해라,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재를 해야 그 사전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확보 현황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다른 거는 뭐 나중에 혹시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시더라도, 다른 거는 뭐 업무대행사 자격은 당연히 있어야 이거는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요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토지 사용 승낙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60% 됐다, 80% 됐다.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언제 뭐 계획 언제까지 뭐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조합을 하지 마세요. 그런 조합원 모집 공고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보지도 마시고요. 무조건 토지 확보 100%, 그러니까 토지 계약이 100% 된 조합만 보시면 됩니다. 싸게 좀 구입하고 싶으시면 위치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은 토지가 뭐 물론 요즘에는 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당연히 토지 계약서에 계약금을 지급을 안 하면 지주분들이 사용 승낙서를 써주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그게 뭐 80% 뭐 됐다고 그래서 나머지 20% 금방 되니 이런 거 다 믿지 마시고요. 그냥 토지 계약이 그냥 100% 된 걸로, 최소 95% 이상 계약이 된 걸로 해서 그 모집 공고가 나온 조합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토지 확보가 안 된 조합들은요, 기본 최하가 3년, 5년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은 안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 토지 확보 현황이 가장 좀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 자금관리 주체 및 계획에 따른, 그러니까 그 신탁사의 대리사무 계약서가 첨부가 돼서 그 기재가 돼야 됩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통장 내역이라든가 신탁은 어디서 이거 자금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핵심 사항으로 좀 그 모집 공고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그 조합의 그 규약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다 지금 배포를 해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버전인가 했을 건데, 그 표준계약서대로 해서 그 사용하시면 뭐 가입하시는 조합원이든 그 다음에 뭐 주무관이든 업무대행사 입장에서도 아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로 그 조합 규약을 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모집 공고의 기재 사항 중에 이제 요 4가지 사항을 좀 주력으로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해당 조합의 가입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에 대한 그 업무 순서입니다. 우선 그 관할 인허가청에 사전에 좀 한번 방문하세요. 방문하셔가지고 그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걸 좀 말씀을 해서 그 담당 공무원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합니다. 근데 제출을 하는데 우선 작성하기 전에 그 주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해당 법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작성을 해주시길 좀 권유드리고요. 요거를 세움토에 올리시기 전에 사전에 관할 인허가청에 먼저 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협의를 먼저 한번 하세요. 그것도 좀 공무원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한번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세움토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등록 방법은 세움토에 들어가시면 전체 민원에 주택 인허가 관련이 있고요. 거기에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란이 변경 신고하는 게 아마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움토에 없었어요. 등록하는 게. 그래서 공무원들 실적으로 제가 접수할 때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좀 개정에 대해서 생긴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세움토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갖다 줬었는데 이렇게 세움토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시면은 규정상으로는 한 15일 내에 발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초반에 보완점 나오고 잠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약 한 달 정도면은 충분하실 겁니다. 시간은. 그럼 한 달 정도면은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를 받으실 겁니다. 교부를 받으시면 이 신고필증을 토대로 해서 해당 지역에 일간 신문지에다가 다 모집공고를 내셔야 돼요. 백면이든 전면이든 해갖고 신문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 기재 외에 홈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뭐냐면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주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또 이제 신문 원본을 가지고 홈페이지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 캡처하시든가 해서 관할 인허가청에 이제 담당 공무원한테 좀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로서 제출을 해주고 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이제 홍보관 내에 모집 공고문을 배치를 해서 이제 조합원 가입을 원하시는 오시는 이런 이제 소비자분들께 좀 보여드려야죠. 희망 고객한테 보여주고 좀 이제 다 오픈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관은 정식 오픈해서 조합원을 이제 모집하시면 되고 이 이후에 이제 50% 정도 조합원 50% 이상 모집이 되면 이제 이 이후에 조합 창립 총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밟아가는 절차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조합원 모집 업무 순서에 대한 이제 제 정보 공유는 무조건 토지가 100% 확보가 됐다는 전제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됐으면은 이제 토지를 또 확보하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라는 게 제가 바로 사고 싶다고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주가 복잡하거나 사유지에 지주가 많은 토지들은 절대 조합을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공고상에 토지 확보율이 몇 프로고 향후에 몇 프로 할 예정이다라는 조합은 보지 마시고 무조건 토지가 100% 확보된 조합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대행사에 대해서 인적사항 보시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위치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적정한가 좀 더 저렴한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검토를 하시면은 그렇게 손해는 안 보고 잘할 수 투자를 하시든 실입주를 하시든 내집 마련에 좀 한결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2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3편은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지 그렇게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